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세 번째 파트 평면도 작성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기 제출 도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치게 되면은 단면도 하나, 인면도 하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면도는 그 두 개를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고요. 평면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단면도와 인면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걸로 이 실기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평면도라는 것은 우리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도면이고요. 바닥에서 1m에서 1.5m 높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구부, 문이라던가 창문 또는 이런 실의 크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의 구성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면층을 생성해 볼 겁니다. 도면층, 우리가 레이어 생성하기라고 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6개의 레이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시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시면 거기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구성하는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2016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2015 또는 2016 버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14나 2012들이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프로그램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도면층 구성은 L, A,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정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은 먼저 레이어를 6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는 Alt를 누른 상태로 N 누르셔도 새로운 게 나오고요. 아니면 이 화면에서 이 레이어층 위에 보면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4개의 아이콘 제일 왼쪽에 있는 New 레이어 이것을 6번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6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름을 바꿔볼 건데요. 이름을 바꿀 때는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자, 이름은 1-CEN 센터선 2번 2- 콘크리트 이 조적이긴 한데 구조물을 이루는 선이라고 노란색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자, 세 번째는 기타선인데 녹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윈도우 하늘색 개구부나 창호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5번은 피니쉬 마감선이나 또는 해칭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파랑색이라고 정하겠습니다. 6번은 뭐 문자나 아니면 기호 또는 치수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흰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웨이스 나중에 프린트 할 때 하는 거라서 지금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라인 타입만 빨강색을 센터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로 돌아가서 자, 먼저 레이어 다시 1번 1-CEN 센터 했고요. 색상은 컬러 부분에서 화이트 흰색이라는 글씨를 누르시고요. 센터선은 빨강색으로 정하도록 할 거예요. 이 위에 이 부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인덱스 컬러 여기서 첫 번째 있는 빨강색을 클릭 OK 하시면 색상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 빨강색 선은 라인 타입을 센터로 맞출 거예요. 라인 타입의 실선 부분을 클릭 해보시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로드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A, B, C 순으로 나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이거를 불러올 때 배팅 오케이 그리고 센터
오케이. 다시 로드, 히든. 이렇게 A, B, C 순으로 가도 되고요. 키보드에 H 쳐도 한꺼번에 한 번에 찾아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할 때 배팅, 센터, 히든 세 개를 불러 놓으시면 나중에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요. 센터 라인을 선택하고 오케이 하시면 빨강색은 센터, 이름은 1-cen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는 선택을 하시고 F2번 누르면 바꿀 수가 있고요. 2-콘크리트 con 우리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조적 벽체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색상을 두 번째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라인 타입은 실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etc 기타 선으로 쓸 거고요. 레이어 3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F2번 3-etc 이렇게 하시고 컬러는 녹색. 오케이. 자, 4번은 선택하시고 F2번 4-win 윈도우가 되겠고요. 색상은 하늘색. 오케이. 레이어 5번은 선택하시고 F2번 5-fin 피니쉬인데요. 마감선이나 해칭선 또는 뭐 베팅선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할 거예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6번 선택하시고요. F2번 6-텍스트 제가 문자라고 주기는 하는데 뭐 기호라던가 치수까지 흰색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색상은 흰색 그대로 두시고요. 라인 타입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는 지금 주지 않고 프린트 할 때 줄 거라서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레이어 구성을 다 해봤고요. 2번 선 종류 축척이라는 거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선 종류 축척. 선 종류 축척이라는 것은 선의 촘촘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든 레이어를 가지고 선을 또는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센터선이라는 것은 긴 선이 한 번, 여백이 한 번, 짧은 선이 한 번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사이즈가 무려 12,000이 넘어갑니다. 12m쯤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너무 촘촘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리는 도면들이 실선인지 또는 이렇게 1점 쇄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LTS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 기본 촘촘한 정도가 1입니다. 이것을 일단은 1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추시면 이 같은 선인데 촘촘한 정도가 10배가 되면서 좀 느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센터를 그려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TS를 10 정도로 맞춰봤고요. 좀 더 도면이 커지면 LTS 엔터, 20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리미트 설정입니다. LIMITS 엔터고요. 이 전체 사이즈를 정해주는 건데 우리가 오토캐드를 처음 열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열리지 않습니다. 뭐 A3에서 A2 그쯤 열리는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면은 무려 12m라고 했죠. 자, 그래서 화면에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먼저 리미트 한 개를 잡아주는 거고요. 좌측 아래 코너와 우측 위 코너, 그러니까 캐드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렉탱글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도면을 그릴 건지 설정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줌 기능을 쓰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가려면 리미트 설정을 안 하고요. 그냥 좀 쉽게 갑시다. 라인을 10만 정도 그려서 줌, 전체 보기, 요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가볼게요. 라인, 엔터, 허공에 시작점 클릭 해서 우측으로 보내시고요. 1, 0, 0, 0, 0, 0, 10만 엔터, 그리고 끝내기 엔터. 이렇게 하셔서 줌, Z 엔터, A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 10만이라는 선을 화면 안에 꽉 채워서 보여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굴리고 계시는 휠을 더블 클릭, 따당 이렇게 해도 지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휠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Z 엔터, A 엔터 하시면 이렇게 10만이라는 선을 화면 안에 가두어 줍니다. 종종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기초를 그려놓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라는 거 굉장히 작은 이런 이미지거든요. 작은 형태. 요만한 걸 그려놓고는 휠 더블 클릭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객체 안에 화면을 가둬버리는 거죠. 더 이상 화면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긴 선을 하나 그려서 Z 엔터, A 엔터 해버리시는 게 좀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선은 웬만하면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시고요. 마지막에 지우셔도 되고 중간에 지웠으면 혹시나 중간에 선을 지워버리신 경우에는 그 휠 더블 클릭을 웬만하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선을 지워버린 상태로 줌, 를 해버린다는 것은 이 없는 상태를 다시 픽스하는 거기 때문에 좀 화면을 다시 줄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시다가 뭔가 화면이 자유롭게 줄어들지 않는데 라고 느낄 때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바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도면은 이 교재에 있는 이 평면도 예제 이걸 보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를 좀 보시면서 하시는 거고요. 영상에 있는 제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보고 좀 옮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로 12900에 세로로 8100짜리 평면도 이걸 그릴 거고 이렇게 크게 네모를 그려서 이 공간들을 줄여 나가면서 이 네모에서 줄여 나가면서 만들어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흰색 화면을 해놓다 보니까 노란색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노란색을 그냥 자주색으로 바꿔볼 겁니다. 제가 검은색 화면으로 했더니 잘 안 보인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흰색 화면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노란색이 자주색, 자주색이 노란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로. 자, 끄고요. 자, 먼저 빨강색 센터선을 기준으로 맞추시고요. 레이어를 바꾸실 때는 앞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글씨, 레이어의 글씨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나 실수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시로 색깔만 바꾸는 거지 레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꿀 때는 반드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고요. 혹시나 실수로 바꿨는데 뭔가 잘 안 돌아온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 레이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바이 레이어. 이걸 마음대로 빨강색으로 바꿔버리면 아무리 다른 레이어를 바꿔도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색깔이 바뀌려면은 레이어에 의해서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전체 집을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REC, 엔터. 시작점 허공에 자유롭게 잡겠습니다. 너무 원점 근처에 잡으면 얘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요 정도 클릭. 골뱅이 놓으시고요. 가로로 12,900, 콤마, 세로는 8,100, 엔터. 이렇게 하시면 전체 영역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 도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그 연장을 했습니다. 중심선을 연장. 이걸 왜 했냐면 이 치수선과 도면이 만나버리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치수를 매기기 위한 선이고요. 이 거리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1500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도면이 더 크면 값을 올리시면 되고요. 도면이 작으면 값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것을 연장을 해볼 건데 얘들은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합쳐져 있는 상태. 이것을 반드시 분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분해를 할 때는 내가 분해하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시고요. X, 엔터 하시면 이렇게 따로 분해가 됩니다. LEN, 엔터, 랭스죠. 길이를 조절할 거예요. LEN, 엔터 상태에서 증분, 같은 값, 델타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길이 얼마로 할래요? 라고 물어봐요. 1500, 엔터 하시고요. 선의 끝 부분,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선의 끝 부분 정도, 이 정도 클릭, 이 정도 클릭, 이 정도 클릭, 이렇게 해서 사방을 한 번씩만 클릭해야 됩니다. 두 번 클릭하면 3000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실 크기 표현을 지금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크기, 한 실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실, 이렇게 한 실, 또 거실, 또 방, 이런 식으로 실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거리를 치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뭐부터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본인이 좀 그리기 편한 위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 왼쪽 윗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가로로 3000, 세로로 3900, 옵셋, 엔터, 3000, 엔터, 세로선을 클릭, 가로로 클릭, 끝내기 이렇게 하시고요. 세로로는 5, 엔터, 3900, 엔터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한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로로 3600, 세로로 3000짜리 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옵셋으로 5, 엔터, 3600, 엔터, 왼쪽 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빠져나오시고요. 세로는 5, 엔터, 3000, 엔터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니다. 정리할 게 좀 있으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선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좀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TR 엔터 두 번 하시면 자르기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밖에서 안으로 끊어 가셔야 됩니다. 안에 걸 먼저 끊어버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우려가 있고요. 자, 위쪽은 이게 필요 없네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쪽에 욕실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폭이 2100이고요. 높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올 때는 그냥 대략 정하셔도 되고 시험 보실 땐 여러분들이 스케일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높이는 2400으로 정해 보도록 할게요.
O 엔터, 2100 엔터, 원본 클릭, 방향 클릭 빠져나오시고요. 높이는 2400 O 엔터, 2400 엔터, 위에서 밑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에서 보시면 이 욕실은 양쪽 치수를 안 재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릴 거예요. TR 엔터 2번, 트림을 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선은 잠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관 부분입니다. 현관 부분의 폭이 2100이고요. 높이가 1200이네요. 현관 부분 O 엔터, 2100 엔터, 빠져나오고 O 엔터, 1200 엔터 하면 이 부분에 현관 쏙 들어온 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현관도 양쪽에 선이 없고요.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 왼쪽에는 선이 없고 오른쪽에는 치수를 매겨야 되니까 TR 엔터 2번, 바깥쪽에서 안으로 정리해 들어오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주방이 있는데요. 폭이 36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200, 1800. 옵셋 엔터, 3600 엔터.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요 거리는 옵셋 1800. 이렇게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방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트림 하시고요. 이 주방 부분 지금 잘라주시고요. 여기 아랫부분, 이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를 좀 미리 잘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선이 남았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주방. 자, 이제 방 높이가 3900인데요. 밑에서 위로 보시면 1200입니다. 1200 한번, 3900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1200이 있으니까 요 거리가 3900이 맞는지 DI로 한번 재봤더니 3900이 맞네요. 여기는 방 높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튀어나온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방의 폭이 4200이 되네요. 옵셋 O 엔터, 4200 엔터, 오른쪽에서 들어오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주방 부분 트림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됐나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이 부분 된 것 같고요. 거실 중간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트림으로 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리를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실내에 요 중심선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LEN 엔터, 델타 값 클릭. 실내는 조금만 빼면 좋을 것 같아요. 5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신에 한 번씩만 이렇게 빼주셔도 실내 쪽 중심선 늘어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2번을 뺐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쪽에는 뭐 안 빼도 괜찮고 빼도 괜찮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바로 벽체를 그릴 거예요. 벽체. 외벽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께를 400으로
제시를 했어요. 400. 왜 400이냐 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라고 했는데 0.5B는 90mm고요. 단열재가 120mm, 그리고 내부에 시멘트 벽돌이 190, 90 더하기 120 더하기 190 이렇게 해서 두께를 400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멀티라인을 그릴 건데 멀티라인을 스타일을 잡아서 그려도 괜찮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스타일 없이 그냥 바로 두 줄만 그릴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또 배우시다 보니까 좀 스타일 잡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경향도 있고 해서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멀티라인 M, L, 엔터 하시면 밑에 화면에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은 두께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그 두께 또는 폭을 40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께를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스케일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도 괜찮고요. 또는 S 엔터 해도 괜찮아요. S 엔터를 하시면 멀티라인 스케일을 얼마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 20이라고 보여주고요. 400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추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클릭을 하시면 바깥쪽으로만 다 돌거나 안쪽으로만 돌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 저스티피케이션을 클릭해도 괜찮고요. 아이콘 아니야 키보드에 J 엔터 쳐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탑, 제로, 버튼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제로 요걸로 할 겁니다. 클릭을 하시거나 Z 엔터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상부에 자리 맞추기는 원점, 스케일은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잘 보시고요. 외벽이 가는 길을 잘 따라가셔야 되겠죠. 중심선의 교차점을 클릭, 그리고 다음 점으로 가서 클릭, 밑으로 가서 클릭, 옆으로 가서 클릭, 위로 가서 클릭, 또 외벽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클릭하시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가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리면 외벽이 구성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닫고 끝내기 C, 엔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흰색 화면이다 보니까 노란색 안 보여서 자주색으로 임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노란색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전체를 표현을 한 거고요. 밖에서부터 90, 안에서 190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티라인 스타일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크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자, 이제 멀티라인은 그리고 나면은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분해하기는 X, 엔터 하시고요. 따로따로 분해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옵셋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쳐줄 거예요. J, 엔터, 모두 선택, 엔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붙일 걸 왜 깹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는 얘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외벽 따로, 내벽 따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하고 조인을 하시면 아까랑은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벽 190을 한번 표시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옵셋 O, 엔터 190 엔터 내부 벽체를 클릭, 바깥쪽으로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 보시면요.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 시멘트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있는 외부 붉은 벽돌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옵셋, O, 엔터, 90, 엔터. 밖에서 안으로. 끝내기. 이렇게 하시면 외벽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120이 자동으로 남아요. 그게 단열재 두께, 붉은 벽돌, 단열재, 시멘트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어려운 내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내벽은 두께가 400 아니라 190입니다. 자, 그럼 세로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있으니까 제가 찍어 드리면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멀티라인 M, L, 엔터 하시고요. 그 똑같은데 두께를 바꿀 거예요. 두께. 스케일이죠. 폭이라고 표현할까요? 스케일. 클릭 하시고요. 190 엔터. 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평면도를 봤을 때 대체 뭐를 멀티라인으로 그리고 뭘 연장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면도를 같이 보시면은요. 지금 평면도에서 이렇게 중심선이 확실히 보이는 선이 있고요. 이 선처럼 겹쳐서 잘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멀티라인 190을 그리는 거고요. 이거, 그리고 요 선, 이쪽 선. 이렇게 중심선이 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안 보이는 선은 외벽에 있는 190이 연장된 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중심선이 보이는 선들만 지금 바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선 제가 약간 길게 그릴 겁니다. 나중에 자르는 게 편하거든요. 짧으면 또 연장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 여기서부터 좀 길게 자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했고 욕실 쪽도 좀 길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잠시 끌 거예요. 도면층 누르시고 1-센터에 전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화면 허공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벽체만 남기시고요. X, 엔터, 분해할 겁니다. 무엇을? 전부 다 선택. 엔터. 이렇게 하시면 분해가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외벽에서 연장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F 못깎기 명령이 좀 편해요. 라디우스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라디우스 값이 0일 때는 세로 한번 클릭, 가로 한번 클릭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F, 엔터, 남고자 하는 선에 세로 한번 클릭, 가로 한번 클릭 이렇게 하시면 모서리가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올리지 마시고 F, 엔터, 남고자 하는 선에 세로선 클릭, 가로선 클릭 이렇게. 다시 F, 엔터, 남고자 하는 선에 세로선 클릭, 가로선 클릭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하시는 분들 나옵니다. F, 엔터 하시고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잘리는 쪽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곤란합니다. F, 엔터, 남는 선 클릭, 남는 선 클릭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연장이 되네요. 자, 이곳은 extend 명령 좀 써볼게요. 이렇게 바로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선이 지금 여기 방 안쪽 벽체랑 높이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 안쪽 벽체에 라인을 하나 그려도 괜찮고요. 연장선을 이까지 목표로 잡아서 EX 엔터 목표 잡고 이렇게 작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같은 재료는 막힌 곳 없이 모두 트림하세요. 이렇게 실내 쪽은 모두 시멘트 벽돌인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다른 재료인가요?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T, R, 엔터 2번 하시고요. 확대를 좀 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을 모두 찾아가면서 천천히 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림을 할 때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끊어온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좀 2번 일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아, 이 선 안 되는구나. 여기도 막혀 있는 부분들 모두 같은 재료는 모두 뚫어주세요. 얘는 시멘트 벽돌, 얘는 붉은 벽돌. 여기도 시멘트 벽돌이네요. 자, 쭉 보시고 이제 막힌 데가 없네요. 자, 이 선은 제가 새로 그린 건데요. 이것은 혼자 남은 것은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벽체 마감을 할 겁니다. 벽체 마감. 교재에 보시면 미장 두께 18mm에 마감 2mm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미장 두께 18mm에 미장은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울퉁불퉁하면 정리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뭐 벽지를 바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름을 바르든 자, 이렇게 바르는 것이 2mm 해서 토탈 마감 두께를 20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캐드로 가셔서 내가 이것을 20mm로 마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 하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또 정리해 줘야 되고요. 여긴 또 안 됐고. 그래서 이것도 조인 한번 해볼게요. 묶어주시면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J, 엔터, 모두 선택,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 지금 마감선은 파랑색이라고 했죠. 도면층을 미리 바꿔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해보시면 이렇게 같은 색깔로 바뀝니다. 원래 옵셋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은 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미리 바꿔놓은 도면층대로 해주세요 라는 옵션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옵셋, 엔터 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L, 엔터 하시고요. current로 바꿔주시면 현재 바뀌어 있는 이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urrent를 클릭해도 괜찮고 C, 엔터 해도 괜찮아요. 같은 결과예요. 이 상태에서 거리를 20, 엔터 하시고요. 벽체 안쪽선 클릭, 안쪽으로 클릭 이렇게 하시면 마감선을 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욕실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훨씬 두껍긴 한데요. 그냥 도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20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은 F 엔터, 남는 선 가로 클릭, 세로 클릭 이렇게 하시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옵셋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선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까지만 그리고요. 라인을 다시 막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이 안 맞나 있죠? 이런 것들은 옵셋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릴 때 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창호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문과 창을 먼저 뚫어줄 겁니다. 먼저 뚫어줘야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건데요. 문을 먼저 만들어도 벽체가 뚫려 있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문이 여닫이 문, 그리고 이게 미석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얘들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를 해줄 거예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0으로 정해줄 거고요. 욕실문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데 뭐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그냥 800 정도로 좀 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900, 여기는 800. 그리고 여기 창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 단위라고 보는데 300 단위로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스케일로 요 거리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뭐 1200, 15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뭐 3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그냥 한자 단위, 그러니까 300mm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거예요. 1200, 1500, 1800, 240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도면층을 다시 노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자주색이 노란색이라고 했죠. X 엔터로 모두 선택을 하시고 분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자, 왼쪽 밑에 있는 방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개구부가 뚫리는 이 폭은요, 벽체 끝에서 원래는 내력벽의 2배 정도라고 이론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요 끝에서 200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O 엔터 200 엔터. 마감선 아니고요. 요 노란색 벽체선에서 개구부 쪽으로 200을 한번 보내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900만큼 O 엔터 900 엔터 이렇게 옵셋을 하시면 선이 띄어지는 거리, 뚫리는 거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무브 하셔서 좀 자유롭게 옮기는데 겹쳐지면 됩니다. 직교를 켜시고 옮기시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죠. 자, 트림 엔터 2번 이렇게 뻥 뚫어주시고 양쪽에 튀어나간 것들 모두 정리하시고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 모두 뚫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벽체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마감선은 여기다가 우리가 문을 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뚫린 상태 그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벽체 끝에서 200, 거기서 900. 하나만 더 같이 해볼게요. 옵셋 엔터, 200 엔터. 벽체 끝에서 문 쪽으로 빠져나오시고요. 옵셋 900, 200 온 거에서 900 빠져나오시고요. move, M, 엔터. 두 개의 선을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고 허공의 시작점 찍어서 눈으로 보시고 겹칠 때까지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옮기라는 거예요. 직교를 켠 상태로. 자, 트림 하시고 중간에 뻥 뚫으시고 양쪽에 튀어나간 거 정리하시고요. 확대하셔서 마감선 안쪽에 막고 있는 노란색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자, 현관문 한번 볼게요. 현관문은 이렇게 외부 마감선이랑 일자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 외부 마감선을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집어 넣으시고요. 마감선까지 좀 들어올게요. 이 상태로 뻥 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뻥 뚫은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 마감선 안쪽 부분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 선은 왜 안 잘리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뚫고 나니까 여기 이 부분 좀 이상하죠. 단열재가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막고 있는 붉은 벽돌 선을 지우시고요. 붉은 벽돌을 시멘트 벽돌까지 연장을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봤을 때 단열재 안 보이고요. 붉은 벽돌이 쭉 들어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창문 같이 한번 뚫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욕실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데 600도 괜찮고 900도 괜찮아요. 저는 6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고요. 욕실창은 중간에 있다라고 칠 거예요. L, 엔터. 시작점을 마감선의 중간에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클릭하시고 바깥쪽으로 좀 길게, 아무렇게나 길게 끝내기. 이렇게 라인 하나 그리시면 여기가 중심점. 여기서 양쪽으로 300, 300 옵셋 할 거예요. 5, 엔터. 300, 엔터.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600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선은 딜리트로 완전히 지우도록 할게요. 자, 트림 하시고요. 중간에 뻥 뚫으시고 튀어나온 거 자르시고 마감선 막고 있는 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단열재가 122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밖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감아주는 폭은 붉은 벽돌로 감아줄 거니까 90만큼 안쪽으로. 자, 트림 하셔서 시멘트 벽돌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먼저 뚫어 주시고요. 기역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얘도 기역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